안녕하세요. 정일의 가업승계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자 개인 채널 강소기업 내비게이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기호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경영자가 알아야 할 2024년에 개정된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업 상속을 할 때는 두 가지 혜택이 있죠. 그 가업 상속 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살아 생전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증여세 과세 특례입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중에 이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증여세 과세 특례는 이렇게 되죠.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리면, 증여자 즉 부모가 수증자 즉 자녀에게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하고, 자녀는 그러니까 수증자죠. 자녀가 가업에 종사하게 되면 특례를 적용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증여세에 대해서 특례를 적용해 준다는 얘기죠. 이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증여세 과세 특례가 이 조건들이 어떻게 바뀌어져 왔는지 한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보겠습니다. 먼저 취임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사전 증여를 하게 되면 그 증여를 받은 자녀는 일정 기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을 해야 됩니다. 근데 2023년 이전에는 5년 이내에 취임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다가 2023년부터는 3년 이내에 취임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특례 한도입니다. 얼마까지 특례를 적용해 주느냐라는 건데 2023년 이전에는 100억까지였죠. 그런데 2023년 이후부터는 대폭 크게 상향 조정됐습니다.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했을 때는 300억까지, 그 다음에 20년 이상 영위했을 때는 400억, 그 다음에 30년 이상 영위했을 때는 600억까지 과세 특례를 적용해 줄 수 있도록 굉장히 크게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공제죠. 기본공제가 2023년 이전에는 5억 원이었다가 2023년부터 10억 원으로 또 상향 조정됐습니다. 여기서 기본공제가 뭐냐라고 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거, 올해 바뀐 겁니다. 적용세율이죠. 적용세율 보시면 예전에는 5억 원까지 이제 기본 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30억까지는 10%, 그 다음에 3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해 줬다가 2023년도에는 이게 거의 두 배 조정됐습니다. 10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60억까지는 10%, 그 다음에 6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해 주게 됐었죠. 이게 이제 올해 2024년부터 또 상향 조정됐습니다. 굉장히 좋게 바뀌어진 거죠. 10억 원까지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고, 여기 보시면 120억까지 무려 120억까지 10%, 12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되는 것으로 상향 조정되어졌습니다. 굉장히 좋죠. 여기 보면 조세특례 제한법이죠. 제30조의 6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다 읽으면 머리 아프시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 원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 10%라는 얘기입니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120억까지는 10%, 12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100분의 20이니까 20%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바뀌어져 왔는데, 여기 바뀐 날짜를 보시면 2023년 12월 31일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올해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사후 관리 기간입니다. 이건 2023년부터 바뀌었는데요.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게 되면 일정 기간 이상 사후 관리 조건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것이 2023년 이전에는 7년이었었는데 2023년부터는 이게 5년으로 줄어들었죠. 굉장히 그 가업 승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좋게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종 변경이죠. 사실 가업을 승계받고 나서 계속 그 업종을 유지해야 되지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 업종을 조금 바꾸어 주거나 변경해야 될 필요성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것이 바꿀 수 없게 되어져 있다가 이제 바꿀 수 있게 변경되어지는 거죠. 2023년까지는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다가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부터는 대분류 내에서
업종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해 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기서 오해가 좀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대분류 내 업종 변경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한국 표준산업분류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분류는 이거죠. 뭐 제조업, 도소매업, 뭐 서비스업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중분류는 제조업 내에서 뭐 식료품이라든지 음료라든지 이렇게 나눠질 거고요. 소분류는 식료품 제조업 내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되어질 겁니다. 여기서 중분류 내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조업 내에서 식료품, 음료 제조업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분류 내에서, 즉 식료품 제조업 내에서 소분류 종목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분류 내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대분류 내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제조업에서 도소매업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소매업 내에서 중분류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대분류 내에서 바꿀 수 있다고 제조업에서 도소매업으로 바꾼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대분류 내 가능하다는 얘기를 이제 업종 변경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식플라스틱 욕실 자재 중분류 22에서 절수형 양변기 중분류 23으로 바뀌고 밑에 두 가지 예도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연부연납이죠. 연부연납이 뭔가요? 증여세가 나왔는데 그 금액이 너무 많아서 조금 나누어서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까지는 이게 5년으로 나누어서 낼 수 있도록 했었는데 2024년부터는 무려 15년까지 나누어서 낼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죠. 연부연납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제30조의 6 아까 나왔던 제도죠. 거기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은 허가일로부터 15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증여세가 이제 15억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5년 동안 나누어 냈다면 5, 3, 15, 1년에 3억씩 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게 15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1년에 1억씩 15년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무려 뭐 한 67%가 낮아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좋게 변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변천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한번 간단히 요약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세 과세 특례 사전 요건입니다. 기업의 요건을 먼저 볼게요. 보면 자산총액 중견기업은 자산총액 5천만 원 미만이어야 되고 중소기업은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5천억 미만인 기업이어야 됩니다.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다 여기 해당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증여자의 요건입니다. 즉 부모님의 요건이에요.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하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이는 60세 이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여야 되고 그 지분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으셨어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좀 혼동이 있거나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특례를 진행하실 때 요 지분 4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컨설팅이 꼭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증자, 자녀의 조건이죠. 자녀는 18세 이상 거주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18세 이상이어야 되고 여기서 거주자라는 건 뭐냐면 직전 1년, 즉 365일이죠. 365일의 절반이 며칠인가요? 183일인가요? 나누기 해가지고 이 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183일 맞나요? 186일인가요? 계산해 보면 될 것 같고 직전 1년 동안 그 기간을 국내에 거주했어야 됩니다. 뭐 꼭 연속적인 건 아니어야 되고요. 총 날짜가 그렇게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증여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증여세가 만약에 3월에 이루어졌다면 증여가 이루어진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니까 4, 5, 6월, 6월 말까지 가업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 특례 내용이죠. 사실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과세 특례 한도 보시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10년에서 20년 이상, 20년까지, 20년 미만까지 가업을 영위하셨을 경우에는 300억까지 과세 특례가 적용되고요.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00억, 그 다음에 30년 이상 영위하셨을 경우에는 600억까지 과세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과세 특례 세율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0억까지는 10%, 12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 특례 연부연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년으로 늘어났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후 관리입니다.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후 관리. 요 기간이 7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5년으로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수증자 받은 사람이니까 자녀의 사후 관리 요건입니다. 예, 중요하겠죠. 예.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표이사직을 5년간은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부모로부터 받았던 지분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기업의 사후관리 요건도 있습니다. 예. 첫 번째,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여기서 만약에 매출이 없었다, 이거 휴업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없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분류의 업종 변경이 허용됐다는 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고 한번 예를 들어봐야 되겠죠. 일반 증여와 이 증여세 과세 특례를 이용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증여와 그러니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먼저 공제라는 게 있죠. 세금 안 내는 면세점. 예. 그냥 일반 증여하면 얼마죠? 공제 5천만 원입니다. 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했을 때 5천만 원이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세율은 어떻게 되죠? 일반 증여는 상속 세율과 같습니다. 그래서 1억에서 1억, 5억, 10억, 30억 기준으로 최하 10%부터 최고 세율 50%까지 적용이 되죠. 예. 그 다음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는 아까 면세가 있었고 10%, 최고 세율이 20%입니다. 한도가 있어요. 대신에 600억까지라는 것. 예. 그 다음에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면 저 신고세액공제 3%를 더해주죠. 일반 개인 증여에서는 가능하고 대신 증여세 과세 특례에서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예. 그 다음에 상속 재산에 가산되는 케이스 있죠. 예, 먼저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나면 그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상속 재산에 가산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사망을 해서 상속이 개시될 때 직전 10년 이내에 만약 증여를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는 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증여세 과세 특례에서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다 무조건 증여세 과세 특례로 증여했던 것은 다 상속 재산에 가산됩니다. 물론 나중에 정산해서 다 정리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수준은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번 어떻게 세금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증여, 그 다음에 증여세 과세 특례의 요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대표께서 주식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성년 자녀에게 이 증여세 과세 특례를 이제 하는 거죠. 주식을 증여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얘가 있죠. 중소기업 총 자산가액 중 사업 관련 자산가액 비율이 100%라고 가정합니다. 근데 이거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는 사업 무관 자산은 포함하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빼고 계산해야 된다는 점 명확히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여기 보면 가업 자산 상당액을 계산하는 식이 나오죠. 여기 보면 증여한 주식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총 자산가액 분의 업무무관 자산가액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 증여한 주식가액이 만약에 100억이었는데 이 중에 20억이 사업무관 자산이다. 그러면 그 중에 80%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주식 증여가액이 70억인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일반 증여를 한번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세 과세가액이 70억이면 여기서 성년 자녀니까 5천만 원 공제해 주겠죠? 그러면 증여세 과세 표준은 69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세율이 30억이 넘었기 때문에 50%가 될 것이고 여기에 이제 누진 공제액은 빼주죠. 1,000만 원, 6천만 원, 1억 6천, 4억 6천. 최고니까 4억 6천 빼주게 되면 산출세액이 무려 30억 1,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아까 개인 증여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일반 증여는 신고세액 공제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3% 빼면 9,045만 원입니다. 9,045만 원 3%를 빼주면 여기 자진납부세액은 약 29억 2,455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과세 특례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도 똑같이 과세 가액은 70억 원이고요. 세금을 안 내는 면세, 증여 공제가 얼마라고 그랬죠? 10억이라고 그랬죠? 그럼 10억 빼면 60억이 나오겠네요. 60억에서 아까 그 120억까지는 10%, 12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60억이니까 10%가 적용되겠죠? 그래서 60억의 10%는 얼마죠? 6억 원입니다.
6억 원이고 여기에 신고세액 공제는 없으니까 자진납부 세액은 6억 원이 되죠. 이렇게 되면 자그만치 23억 2,455만 원만큼의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대단히 큰 혜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히 이제 일반 증여하고 특례 적용일 경우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았는데 뭐 극단적으로 비교해 본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정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업을 승계할 때 살아생전에 할 수 있는 증여세 과세 특례를 사용하면 굉장히 요즘 조건도 좋아지고 혜택도 많아졌기 때문에 꼭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증여세 과세 특례는 기업의 주식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죠? 법인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증여세 과세 특례를 이용할 수 없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말씀드린 것은 내용은 2024년 4월에 국세청에서 발간한 가업승계 지원 제도 안내, 중소 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 제도 안내를 기본 내용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더 많은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